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바깥에 야외에 나와서 푸른 창공과 이런 넓은 호수를 보면서 또 마음을 좀 이렇게 활짝 열어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9일부터 지금 오늘이 10월 15일인데 지난 날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서 또 이렇게 수사와 공판 그 일지 그 타임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어쨌든 뭐 제가 그래서 5월 9일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보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나간 날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과거를 잊지 않고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희망과 꿈을 찾아가는 데에 어떠한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시간을 좀 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네, 아무래도 저는 좀 시간이 있는 사람이니까 좀 시간을 내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으니까 좋은 좀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래도 자료는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해 놓은 것을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려다 보니까 좀 간략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래서 5월 9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3일까지 11월 13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예상하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맨 먼저 5월 9일 날부터 보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월 9일 날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시간은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고향 콘서트가 있기 2, 3일 전이죠. 5월 11일 날 고향 콘서트가 있으니까 그때 사고가 발생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될,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건 그 다음 콘서트가 창원 콘서트가 5월 18일에서 19일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5월 23, 24일 날 월드 유니언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가수의 머리에는 이것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마돈나 김호중과 프리마돈나 공연이 5월 23, 24일 날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큰 공연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김호중 가수는 소속사 식구들, 대표들 이런 분들하고 음주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근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5월 9일 날.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 날 경찰서에 출석을 했고 5월 19일, 5월 21일 이렇게 3차에 걸쳐서 경찰서에 출석을 하면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이 내용이 너무 많은 그 사건이 이 안에 기록 있지만은 이거는 좀 생략하겠어요. 여기서 뭐 포토라인도 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너무 많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러면서 5월 22일 날 강남경찰서는 검찰청에다가 수사 요청을 했어요. 구속수사 요청을 5월 22일 날 합니다. 그래서 5월 24일 날 검찰은 법원에다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시켰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부터 김호중 가수는 구속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구치소에는 가지 않고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이제 감금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구속영장 발부되기 바로 3일 전 5월 20일 날 대검찰청에서는 보도자료를 냅니다. 사법방해 엄정 대응 지시 하면서 이원석 총장 명의로 형사사법체계 무너뜨리는 시도라 하면서 김호중 가수를 엄정 수사하라는 것을 이제 지시를 합니다. 7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요거 7가지는 제가 이제 별첨으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 이때에
5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이제 강남경찰서에서 계속 김호중 가수를 수사했을 거 아닙니까? 조사했단 말입니다. 이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더 이상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가 여기서부터 이미 김호중 가수는 변호사들을 엄청 좋은 변호사님들을 쓰셨고 많은 것을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은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원 공연 중에 창원 공연이 5월 18일 19일인데 그때의 김호중 가수는 여기서 공연 중에 죄송합니다. 죄는 제가 지었으니 여러분은 공연을 보러 오신 것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죄송하다 하면서 솔직한 공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창원 공연을 참 그런 대로 억지로 이끌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도 소속사의 대응은 어떤 대처도 그저 아티스트를 그냥 숨기기에 바빴고 그 다음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그냥 생각하기에 급급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그렇게 크게 불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지 그 대응이 여기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월 20일 날 변호사가 이제 언급을 하죠. 이때서야 가서야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음주 사실을 자진 출두해서 다 모든 것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5월 20일 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면서 사과하고 싶다고 김호중 가수가 얘기했다.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했던 행동이 후회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불과 사건이 일어나고 열흘 후에 이렇게 김호중 가수는 180도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비협조 태도라고 하는 음주 사실을 부인한다라는 이러한 것으로 연일 열흘 동안 모든 언론이 집중 포화를 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5월 20일 채 열흘이 되자마자 이렇게 대검찰청에서 사법방해 엄정 대응이라는 엄청난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이원석 총장 명의로 형사사법체계 무너뜨리는 시도다 하면서 7가지의 주안점으로 지시를 떨어뜨렸어요. 네. 그러면서 형법 적용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이렇게 4가지의 법조항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5월 31일 날 이제 강남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이제 송치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유치장에서 이제 구치소로 이송이 되는 거죠. 송치가 되었습니다. 5월 31일 날. 그래서 5월 31일까지가 경찰서에서 있다가 이제 검찰청으로 모든 자료가 이관되면서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있으면서 6월 13일 날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습니다. 참 이게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경찰에 있을 때에 이 합의가 있었다면은 아마도 불구속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일반 실무 법률가들의 지금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이 피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그랬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월 18일 날 검찰이 법원에 구속 기소를 합니다. 기소에는 불구속 기소도 있고 구속 기소가 있는데 이미 구속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6월 18일 날 이제 법원에 구속합니다. 그리고 형사 26 단독 최민회 판사가 그것을 배당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 18일부터 이제 1심 재판 구속 기일이 기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6월 18일부터 6개월간의 그 안에 이제 1심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10월 11일 날 2차 구속 기간이 갱신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차와 2차를 다 써먹었어요. 법원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심 재판 중에 1차 공판을 법원이 열었어요. 7월 10일 날. 근데 이때는 피고인 측에서는 아무런 변론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수사 자료를 미확보해서 그렇다. 그렇지만 이미 검찰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기소의 그 자료를 충분히 재판장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구속기간이 또 갱신이 되죠. 8월 12일 날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8월 12일 날 2개월 되기 얼마 며칠 전에 이제 1차로 이제 2개월을 또 갱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심 재판 중에 2차 공판이 8월 19일 날 열렸어요. 그래 8월 19일 날은 이 피고인 측에서는 혐의를 이제 와서야 모두 인정합니다. 차라리 이것이 7월 10일 날 1차 공판 때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은 그만큼 한 달 이상의 모든 것을 세이브할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네, 어쨌든 8월 19일 2차 공판에서 피고인 김호중 가수 측에서는 모든 사실을 100% 인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뭐 재판에 공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검사가 주장하는 것을 100% 인정해 버렸으니까 이제는 그냥 간이 절차로 넘어가 버렸어요. 뭐 다툼이 없으니까 원고와 피고 간에 어떤 변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좋다. 그러면 9월 30일 날 결심 공판을 열겠습니다 하고 2차 공판은 금방 또 끝나버렸습니다. 뭐 15분인가 그 사이에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19일 날 이게 결심 공판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김호중 측 변호사는 보석 신청을 이제서야 합니다. 보석 신청을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검찰이 그 다음 날 보석 불허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 또 그 다음 날 변호사 측에서 김호중 가수 측에서는 참고 자료를 또 제출합니다. 법원에다 제출합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또 며칠 있다가 8월 26일 날 재판부는 보석신문 기일을 지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9월 30일 결심 공판일과 같은 날에 보석신문일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9월 30일 날 결심 공판 때 보석신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9월 달에 들어와서 9월 5일 날 반성문을 이제서야 제출을 합니다. 이미 소속사 대표라든가 매니저라든가 본부장들은 이미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는데 글쎄 무슨 작전이 있어서 반성문을 늦게 제출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9월 5일 날 반성문을 이제 제출합니다. 네, 그리고 난 후에 9월 30일 날 드디어 결심 공판이 열렸죠. 그러니까 3차 공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검사의 구형입니다. 즉 수사 검사가 아닌 공판 검사가 구형을 한다고 했습니다. 3년 6월이라는 엄청난
형량을 때립니다. 자, 이 검사가 왜 3년 6개월의 구형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고 여러 차례에 제가 영상에서도 올린 바 있지만은 그들의 지시에 따른 그 최고의 그 형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 보편적인 그러한 지금 이런 사고나 이런 거에 비해서 엄청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3년 6개월의 구형을 맞춰서 즉 집행유예라는 것을 안 해줬으면 하는 것이 이 검찰 측의 태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판사는 여기에 개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찰 수사 단계 즉 그 열흘 동안에 있었던 그 일에서 이 검찰총장이 지시한 그 내용의 여파가 컸다. 누구도 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피고 측에 최후 변론이 있었습니다. 즉 김호중 가수의 육성으로 최후 변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피고 변호사가 또 변론도 해줬고요. 그러면서 선고일이 지정되었습니다. 11월 13일 날 1심 재판 선고일이 지정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보석 신문도 이때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변호사 측에서는 김호중 가수의 그 발목 그 부상과 거기에 대한 고통 또 얼마든지 지금 이 치료 받아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언급했고 여러 가지로 재판부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석은 아직 그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 2차 구속 기간이 갱신이 10월 11일 날 됐기 때문에 아마도 보석 심사는 불허가 기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11월 13일 날 1심 재판 선고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부디 집행유예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지금 캔사스 하모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분석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였으면 거의 집행유예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초창기 경찰서에서 수사받을 당시에 보여주었던 그 변호인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변호인 구성이 제가 알기로는 8명에서 9명 정도 됩니다. 거의 10명 정도 가까운 분들이 김호중 가수의 변호를 맡았어요. 그러다가 뭐 한두 사람 또 이호선 변호사님까지 무료 변론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류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이것에 오히려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 지금은 추형훈 변호사 1인 체제가 아닌가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누가 지금 변호사님이신지. 아마도 추형훈 변호사님 1인 체제인데 이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김호중 가수를 변호했던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의해서 소속사 대표 뭐 매니저 본부장 이런 분들도 같이 지금 변호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쨌든 지금 공범 관계 공동 정범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검찰에서 이분들을 단체 이게 공동이라는 그런 범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감시라든가 이런 것을 또 특별히 하고 있다고 저는 그 일반적인 체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들 합니다. 어쨌든 11월 13일 날 이제 최종 선고일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검찰청 즉 이원석 총장이 사법방해 엄정 대응 지시 즉 형사사법 체계 무너뜨리는 시도를 막아라 하면서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하는 그 지시사항 7가지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시는 5월 20일 날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원중 가지가 사고 난 지 딱 한 열흘 후에 바로 이러한 지시가 경찰청에서 수사받고 있는 그런 도중에 검사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20일이죠. 20일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하여 의도적, 계획적, 조직적 사법 방해에 대하여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구속 사유 판단에도 적극 반영하라. 이러한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공판 단계에서 그러니까 공판 단계라는 것은 형사 소송을 하는 재판 단계에서 양형 인자의 가중 요소로 필수 적용하여 구형에 반영하라. 그러니까 검사가 구형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양형을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제 7가지가 강조가 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검찰청이 안달이 나서 김호중 가수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매질을 하는가를 볼 수가 있는 대목이 이것입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바꾸기 2. 음주 교통사고 후에 의도적 추가 음주 3.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적 조직적 계획적 허위 진술 4.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 종용 5. 증거 조작과 증거 인멸 폐기 6. 위증과 증거 위조 7. 7번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검찰총장까지 나서는 것이죠.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 허위 주장 등으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 허위 주장이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다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경찰, 검찰, 법원 그러니까 수사에서부터 판사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법부나 자기네들 경찰, 검찰이 하는 모든 것에 어떤 것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이건 사법방해라는 것을 도입하겠다. 이러한 의도가 여기에 저는 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합리적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 허위 주장. 네. 이러니까 얼마든지 뭐 정치권이라든가 뭐 무슨 여러 그런 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뭐 이런 데서 이러한 것을 기득권자들에게 그런 것을 비판하면 너희들은 안 된다. 이것을 이들은 사법 방해 이런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뜻이 저는 숨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바꾸기 1에서 6가지의 위증과 증거 위조 이러한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서 이러한 것을 따끔하게 혼내는 건 좋습니다. 근데 사법방해죄라는 것을 7번째 자기네들이 이것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여기에 자기들의 이빨을 여기 숨겨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네, 환절기, 아이고 또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